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진짜 술값 10만 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군산 유흥업소 방화 사건, 외상값 때문에 홧김에 불을 붙였는데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네,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원래 최초에 그 불은 1시간 만에 껐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상자 총 33명이었습니다. 사망 셋, 그다음에 다친 분들은 30분 더 됐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보면 유독가스가 많이 나는 그런 재질들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또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이 좀 숨을 거두신 것 같은데요. 네. 거의 구조 자체가 정문을 막아놓고 불을 지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정문 바로 옆에 비상구가 있었는데 그 비상구도 무용지물이고 네. 결국 무대 뒤쪽에 비상구 하나 있었는데 그 비상구가 막혀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비상구를 바깥에서 시민들이 열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이 피해가 이 정도에 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술값, 외상값이 10만 원이었는데 주인이 20만 원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말도 믿기는 어려워요.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네. 그게 정말 순수한 범행 동기인지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는 그러니까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10만 원, 20만 원도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또 주인 입장에서는 20만 원이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네.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더 놀라운 사실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일단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입니다. 17일 술값 시비로 화가 난 이 씨가 방화를 계획해서 그 주변의 항구에 가서 휘발유 석유통 훔쳐가지고 유흥업소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저 장면이 20만 원을 줬는데 그 다음 날 또 12월 경우는 20만 원을 너무 많았다 그런 시비가 계속 있던 걸로.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씨가 이 손님들이 많이 몰릴 때까지 많이 들어갈 때까지 3시간이나 이 유흥업소 앞에서 기다립니다. 불 지은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계획하셨어요? 인화부터 언제 준비하셨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뿐만이 아니고 피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업소 입구에 불을 지른 다음에 손님들이 못 나가게 대걸레로 막았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다가 이렇게 마들거리를 이렇게 기대놓고 왔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15대의 구급차가 달려왔지만 워낙 환자들이 많아서 시내버스까지 이렇게 동원돼서 환자들을 급하게 이송하는 장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고 방화범 자신도 전신 70%의 2도 화상이 있고 치료 중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3시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들어갈 때까지. 가장 충격적입니다. 지금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해의 동기가, 불을 지른 동기가 정말 그 외상감 때문인지는 앞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무언가 엄청나게 큰 원한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행동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 죄명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입니다. 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사람이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 고의가 있건 과실이 있건 처벌을 하는데 네. 이건 명백하게 고의가 있는 거고요. 아, 네. 왜냐하면 대걸레로 막아서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건 처벌이 이 안에서 훨씬 커지는 거죠. 고의로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네. 이게 계획 범행에다가 고의가 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그래요? 상황인데요. 네. 저는 이 사건의 이 지금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진술도 지금 다 본인 스스로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시간 동안 손님 많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대걸레를 봉쇄했다는 것들은 네. 이제 이게 다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재판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래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고의로 했고, 네. 아니,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이게 대걸레로 막고, 대걸레 빠질까봐 비닐로 그걸 묶었어요. 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더 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불을 질렀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날 줄을 이미 인지하고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니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벌을 쳐야죠. 네. 그럼 아니 수많은 생명들 저 안에 들어가서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아까 그 나오면서 인터뷰한 내용 보세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얘기하면서 네 이런 답변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현주 건조물이 현주가 혹시 사람이 지금 있는 그런 네,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주 처벌이 높아지겠군요, 당연히. 그나마 이게 인명피해 줄일 수 있었던 게 그
비상구 열고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 빼냈는데 네. 그 사람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 계속 빼냈다면서요? 네, 업소 이제 이 부부하고 친했던 지인인데요. 이제 네. 부인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의 구조가 정면이 있고 네. 정문 출입은 막아놨죠. 이 방화범이. 그리고 뒷문에 이제 무대 뒤편에 이제 비상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비상구 바로 앞이 카센터예요. 카센터에서 물건을 적체를 해놓으니까 당연히 비상구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지인이 와서 그걸 걷어내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라지만 문을 열지 않았으면 이번에 피해는 지금 이 33분이 전부 다 사망했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올 길이 없었으니까. 네. 근데 이분이 문을 열고 부인만 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민들하고 합세를 해서 거기에 쓰러져 있던 분들까지 다 이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피해에 그쳤다라는 게 그분 때문이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응급차가 15대가 왔는데 아무래도 지역이고 지방도시고 소도시고 근데 이제 군산 전역에서 15대가 안 돼서 이렇게 시내버스 동원돼서 그렇죠. 예.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신속하게 대응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런 분들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네. 힘들 때 자기의 어떤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용 가능한 장비나 아니면 방법들을 동원해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든 사람들. 시내버스 운전사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운행하다가 저 사건 소식을 듣고 바로 가가지고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니까 저런 분들 때문에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래도 그나마 생명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런 부분은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숨진 사람 4명 중에 낯익은 얼굴도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더 놀랐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이 개그맨 김태호 씨입니다. 네, KBS의 공채 개그맨이고요. 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사실이 그 다음 날 연예인들 자선 골프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자선 골프 대회에 갔다가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갔다가 저녁에 그런 변을 당한 거예요. 다 못 믿겠대요.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후배를 제일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자, 우리가 분노조절 장애, 분노범죄. 사실 요즘 대한항공 이명희 씨 때문에 부쩍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물론 언론에 더 주목받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와서 그러겠지만, 유독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분노범죄?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분노를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이유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분노 조절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애들이 확산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자기가 그런 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왜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뭔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분노거든요, 결국은. 아니, 그런데 전에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이 네. 분노 조절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화가 났거나 저 사람에게 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죠.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회-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아요. 여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몇 번째 여성 찔러야겠다 해서 맞아요. 찔렀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당한 분노를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 자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네. 그런 분노가 쌓여 있다 보니까 결국 자기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으로 그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으로 그 분노가 일어나는 부분을 조절하지 못하면 이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러니까 범죄 행위들이 계속 네.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실 분노 조절 장애 요즘에 정말 시청자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건 사고 터지면 항상 덧붙여지는 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네. 근데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일단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이웃하고 사이 잘 지냈을 때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 별로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가 좀 개인주의화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소외되고 고립되면 풀 데가 없어요. 풀 데가 없으면
공격 대상을 특정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로 가거든요. 이번 사건도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거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한 번 더 챙기고 이웃 한 번 더 챙기는 그런 사회로 조금씩만 변해간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조금은 덜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공감하는 게, 아우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면 이런 문제는 영원히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제도나 환경을 고쳐야지. 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저희 마무리할 시간에 항상 사진 한 장 봅니다. 사사건건 사진관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됩니다. 자, 누군지 아시죠? 네,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어 대한민국입니다. 자, 토요일 밤 12시입니다. 멕시코와 격돌합니다. 할 수 있어 대한민국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외신에서 다 손흥민 선수만 많이 부각을 시키는데 팀 코리아의 모습으로 이기건 지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굴의 표정이 그 각오를 다진 얼굴 아닙니까? 손은 박수를 치고 있지만 그건 동료들을 향한 격려고 본인에 대한 각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굴은 본인에 대한 각오고 손은 결국 동료들에 대한 뭐랄까요, 격려라고 본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의 저런 태도가 우리 대표팀이 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할 수 있어 대한민국. 아니, 우리가 언제 뭐 좋은 환경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꼭 싸워 이겼나. 잘 싸워주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사건건 다음 주에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